오늘 나는 산부인과를 간다.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다. 중간에 유산의 아픔도 경험했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다. 와이프가 너무 간절했기에 16주차 진료인 오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왜냐고? 그것은 바로 그 녀석에게 그것이 달려있나 안 달려있나 확인하는 결전의 날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다. 고하면 조금 거짓말이다. 솔직히 0.1% 정도 아들이 더 갖고 싶었다. 아니 사실 1% 정도. 아니 사실 10% 정도는 더 아들을 원했다. 첫째로 나를 닮은 딸만큼 불쌍한 일은 없기에, 둘째로 아들 셋 집안에서 자라 어떻게 딸을 대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셋째로 운동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발, 아니 60%의 가능성이라도 와이프 닮은 아기이기를. 그렇게 우리는 진료실에 들어갔다. 유튜브란 볼 때는 편하지만 찍을 때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산부인과에서 한 남자가 카메라를 켜고 찍다 보면 주위에 수많은 변태를 쳐다보는 듯한 눈빛들과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없어지는 5세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제 대망의 순간이다. 원래 육안으로는 확인이 힘들어 의사 선생님이 최종 선고를 해주신다고 해서 아들일까 딸일까 두근거리며 기다렸다. 심장 소리는 정말 신기하다. 저 생명체의 50%가 내 DNA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내가 0.5 더 생기는 것 같아 알 수 없는 심정이다. 이쪽이 공항 같고 아무래도 테니스가 잘하는 거. 의사 선생님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이 녀석은 타고난 재능을 갖고 태어날 아이다. 역시 60%일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물론 딸이어도 아무 불만은 없었지만 이제는 이 아이가 최대한 엄마를 닮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제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에 간다고 한다. 솔직히 아직도 뭐하는 곳인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가는 길에 야옹이 한 마리가 우리를 반겼다. 함께 놀고 싶었지만 이 녀석은 아닌가 보다. 드라마에서 본 듯한 장면이다. 여기가 바로 창가에서 눈물과 미소를 띄워줘야 하는 그곳이다. 오늘부터 너를 기록하기 위해 아빠가 영상을 올린다. 잘 먹고 잘 자고 따지는 말고 빨리 보자 나이라. 남자들아 잘 들어라. 입덧과 먹덧은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입덧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입덧이란 임신 중에 느끼는 구토 증상으로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에 발생하는 증세다. 홈플러스에 갔다. 최근에 화제인 당당치킨을 사기 위해 왔다. 와이프가 먹고 싶어 한다는 핑계 1%, 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99%로 왔다. 그 외 아무것도 안 사기로 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다짐을 했다. 여담으로 나는 홈플러스보다 이마트를 선호한다. 신세계 부회장인 용진이 형의 멸공 사태 당시 공산주의와의 싸움으로 나라가 갈라진 아픔을 경험한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멸공을 외치는 것에 비판을 받은 것이 어이가 없어 그때부터 이마트를 자주 이용하게 됐다. 결과는 뻔하다. 요즘 오픈런과 엄청난 웨이팅이 이슈화될 만큼 우리가 당당하게 당당치킨을 사기엔 턱도 없었다. 이젠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대형마트는 마치 RPG 게임의 소굴과도 같은 곳이다. 계속해서 여러 상품의 유혹들, 1+1의 현란한 초대와 함께 세일 상품의 미혹을 뿌리쳐야 한다. 결국 그녀는 1+1 코코보를 발견해버렸고 동시에 세일하는 우유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 먹부림이 시작된 것이었다. 곧장 브레드 코너에 순간이동을 한 그녀는 몇 가지 빵을 심사숙고 끝에 선정했다. 옛날 농부들은 하루 5끼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임산부도 마찬가지다. 그 발길을 180도 회전하여 초밥 코너에 향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모든 스시 녀석들은 솔드아웃이었다. 지금은 먹부림 중이라 헐 낫지만 입덧이 심한 임산부는 정말 힘들다. 입덧이 있던 당시 내 와이프는 프레쉬한 것만 찾기 시작했고 그 대상은 참외, 오이, 그리고 토마토였다. 옆에서 고기를 굽자마자 구역질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가? 그건 쓰레기다. 그래서 나도 토마토만 먹었다. 참외와 오이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토마토만 먹었다. 그러다 보니 나도 입덧이 옮았다. 진짜다. 그래서 남자들도 입덧을 한다는 것이다. 10사람이 울면 울고 웃으면 웃고 입덧을 하면 입덧을 한다. 나는 직장에도 토마토를 갖고 갔다. 당시 직업군인이었기에 선배들에게 살짝 욕을 먹었지만 어쩌겠는가. 식당의 제육볶음 냄새조차 조금 역했다. 그래서 나는 대대에서 한때 토마토맨이라 불렸다. 하필 그때 와이프가 샤인토마토라는 고급 마토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아니 덕분에 한 팩에 무려 8,000원이라는 기겁할 만한 가격을 내고도 그것을 먹었다. 강추한다. 아무튼 지금은 먹부림식이다. 행복해하며 빵을 손에 거머쥐고 집으로 향한다. 이래서 먹부림도 없는 것이다. 옆 사람이 먹는데 나는 안 먹을 수 있겠는가. 집에 음료가 없길래 근처 편의점에 구매하러 갔지만 역시 소굴에 들어갈 때는 미리 결단을 안 하고 들어가면 돈을 뜯기기 마련이다. 집에 들어갔을 땐 이미 늦었다. 오늘의 한 줄 평. 임산부가 100 힘들면 남편도 1 아니 10 정도는 힘든 걸 알아주길 바란다.
1년 전 유산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어쩌면 이 영상이 동생이 생긴 제재에게 보내는 편지일지도 모른다. 지금 와이프 뱃속에 있는 아기의 태명은 새벽이다. 금식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여 얻은 아이라 새벽이다. 사실 우리 부부에게 새벽이가 오기 전에 한 아기가 더 있었다. 그 아기의 태명은 제재이다. 직업군인의 삶을 마치고 제주도 여행 때 생긴 아이라 제재이다. 제재는 결혼 1년 반 만에 생긴 아기였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6주차 때였다. 와이프가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린다며 혹시나 하고 인심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역시나 임신이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것은 입덧 증상이었다. 와이프는 제재를 가졌을 때 입덧이 심했다. 나는 더 심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린다 해서 반찬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고 고깃집은 근처에만 가도 힘들어했다. 나도 그랬다. 가공된 음식은 매콤한 것이나 새콤한 것만 먹었고 보통 토마토, 오이, 참외, 자두와 같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었다. 그래서 나도 대대에서 한때 토마토맨이라 불렸었다. 빈속이 울렁거려서 겨우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양치하다가 또 토하고 엄마가 되는 길은 쉽지 않게 보였다. 그러나 새벽이를 갖고 나서는 입덧 증상이 1도 없었다. 사실 그때 안 것이다. 아, 제재 때는 입덧이 굉장히 심했던 거구나 하고 무튼 엄마 뱃속에서 초기 때부터 굉장한 존재감을 나타냈던 제재는 역시나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와이프는 1차 기형아 검사를 받기 위해 13주차에 산부인과를 방문했었다. 그때 산부인과 방문이 좀 특별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포항에서 살았었는데 장교 전역을 한 뒤 제주도로 취업을 해서 제주도로 이사온 직후였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생긴 아이, 제주도에서 낳고 기를 생각에 와이프는 매우 들떠 있었다. 산부인과도 고심해서 결정한 뒤 설레는 마음으로 첫 방문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1차 기형아 검사에서는 신경관 결손,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이렇게 3가지에 대해 검사를 한다. 근데 우리 제재가 신경관 결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 선생님의 말씀으론 태아의 장기가 태아의 몸 밖에서 만들어진 뒤 태아의 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태아의 배가 닫혀버렸다는 것이다. 더 정확한 것은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 하셨다. 그때 나는 재택근무 중이었고 와이프는 나에게 울며 전화를 해 소식을 알렸다. 갑자기 현타가 왔다. 아무리 근무라고는 하지만 게임 회사에 다녔던 나는 그 소식을 게임을 하며 듣게 됐다. 현타가 왔다. 나는 이 와중에 이 게임을 하고 만들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머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다. 처음 생긴 아기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것인가? 아니, 만약 태어나도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인가? 그날 우리는 병원만 3군데를 갔다. 병원에 갈 때마다 와이프는 입에도 담기 힘든 아이의 상태를 제 차례 설명해야 했고 양쪽 팔은 피 뽑은 흔적으로 멍투성이가 되었다. 결국 그날 밤 와이프는 제주대병원 응급실에 갔고 당직 중이시던 산부인과 펠로우 선생님께서 제재의 상태를 봐주셨다. 제재의 심장은 멈춰 있었다. 우리는 바로 입원 수속을 밟았고 다음날 소파수를 진행했다. 21년 9월 4일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난 지 4년째 되는 날이자 첫 아이의 제재와의 이별의 날이었다. 그날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는 병원에서 두 손 꼭 잡고 눈물의 감사기도를 드렸다. 제재야, 잘 지내지? 너의 동생이 생겼어. 원래 너에게 지어주려고 했던 라일이라는 이름을 동생에게 줄 거야. 비록 라일이가 장남이지만 첫째는 제재라는 걸 아빠는 잊지 않을게. 고마워. 별로 착한 사람 같아. 착했어. 말라위에서 돌아오고 약 3주가 지났다. 일상으로 복귀하고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달려온 만큼 조금 휴식도 하면서 교회에서 특별 강사님으로 오신 황교안 전 총리와 사진도 찍어보고 밀려있었던 제이븐 채널 유튜브 영상도 촬영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라일 패밀리 애청자님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가족은 유산을 한번 경험하면서 다시금 찾아와준 아이의 이름을 따와 지금 채널명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라일이가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이제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카시트와 침대와 같은 아기용품을 슬슬 준비해야 한다. 남자들은 아니 나만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애기들 용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 라고 한마디 하면 애기 엄마들한테 일단 싸다구를 한 대 맞을 것이다. 아기 침대, 카시트, 유모차, 젖병 소독기, 아기 옷, 아기 세제, 젖병 세제, 홈카메라, 아기 샴푸, 아기 바디워시, 아기 로션, 아기 욕조, 트롤리 등 이것은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 사실 내가 말하면서도 이게 뭐지 하는 용품이 엄청 많다. 아기 옷은 건조기에 돌리면 안 되고 아기 손수건만 해도 복잡한 방법으로 3번 빨래해야 하는 등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 아빠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모두 준비해야 하지만 우리 집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와이프는 매일같이 매의 눈으로 당근마켓을 한 달 넘게 감시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첫 열매를 오늘 수확하는 날이다. 정가 약 50만원 하는 카시트를 단돈 2만원에 정가 약 20만원 하는 젖병 소독기를 고작 35,000원에 정가 약 18만원 하는 아기 침대가 25,000원으로 올라와 알림이 울리고
그리고 가격과 모델을 확인하자마자 아내가 바로 거래를 체결한 것이다. 당근마켓으로 물건을 많이 구매한 적도 없지만 맨날 거래에 실패하는 이유를 실시간으로 옆에서 봤다. 알림이 울리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여 가격과 모델을 비교하고 채팅을 칠 수 있는 고수들만이 당근마켓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싸게 올리시네. 그럼 더 사지 그랬어. 아니. 평상시에 다른 거 물건 올린 거 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싶은 분이 아닐까? 별로 되게 착한 사람 같아. 착했어. 서론이 길었지만 간접적으로 당근에서 얼떨결에 승리자가 된 나는 진정한 승리자. 나일이 어머니를 태우고 수확물을 회수하러 간다. 정가 대비 너무 저렴해서 와이프는 뭔가 하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하자가 있어도 사소한 것이면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와서 보니 침대 옆에 틀이 살짝 흔들리긴 하지만 나사 한 군데만 박으면 돼서 예상보다는 너무 괜찮았고, 카시트는 아예 하자가 없어서 와이프는 하자가 없을 리 없다고 하면서 판매자 집 앞에서 하자 찾기를 시작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뭐야? 젖병 소독기도 구매했지만 이것도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다. 당근 괜찮네. 이제 집에 갈까 했는데 오랜만에 유성구까지 왔는데 아쉽다면서 어디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바로 대전에 하나밖에 없는 포메인이다. 물론 대부분 남성이 공감하듯이 메뉴 선택권도 없다. 이날은 월남쌈을 먹는다고 한다. 내일 인당 검사가 있다고 하여 당을 많이 섭취하면 안 돼서 건강 음식을 먹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하는데 무조건 핑계다. 무조건. 와이프는 포메인을 정말 좋아한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대학 시절 때 공짜로 포메인 음식을 먹고 싶어서 포메인에서 알바까지 한 사람이다. 저 충분히 먹어. 내 입에 맞춰. 비슷한 예로 인도 커리가 너무 그것도 많이 먹고 싶어서 인도 커리집에서 알바를 시작하여 배를 채웠다고 한다. 독하다. 이렇게 건강을 위한 한 끼를 마무리하고 사장님께 동구에서 지점을 하나 내달라고 부탁을 드린 다음 일본 가면 일본에 미피가 많잖아. 저 일본에는 그 미피 쪽쪽이도 있고 쪽쪽이가 뭐야? 쪽쪽이 애기들에게 쪽쪽이 바디슈트 옷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진짜 사고 싶어. 바디슈트? 응. 그 애기들 입는 거 바디슈트 있어 이렇게. 다이빙 할 때 쓰는 거야? 아니. 또 하나 왔는데? 옆에 있던 미피 박물관 같은 곳도 궁금해서 구경하러 가기로 했지만 닫혀 있었다. 코로나로 휴업하는 가게에 아직도 있었구나. 당근마켓으로 시작하여 월남쌈으로 끝나는 야채야채 했던 하루. 아직 사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에 와이프는 아직도 당근을 매섭게 관찰 중이다. 인당검사를 대비하기 위해 저녁도 따로 채소를 준비하는 와이프.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에 남자들은 여자한테 잘해야 한다. 물론 여자들도. 오늘의 한 줄 평. 결국 밤에 초콜릿 엄청나게 흡입하던데. 그럼 되게 사람같이 생겼다 이제. 아니 저번에는 되게 에일리언 같이 생겼거든. 더 이뻐져요. 오늘은 우리 와이프가 임신한 지 25주가 됐기 때문에 임당 검사를 하러 왔다. 임당 검사가 뭐냐면 나도 잘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대본을 쓰면서 공부했는데, 임당이란 임산부 임신 당뇨의 줄임말이며 임신 전 당뇨 여부와 상관없이 임신 때문에 생기는 것을 말한다. 임산부 중 약 3%에게 발생한다고 하며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임신 초중반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놓치기 쉬운 병이다. 말기에는 고인슐린 증상이 나타나면서 심할 경우 유산, 사산까지 할 수 있고 임신 중독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의 공포 대상이자 중반에 접어든 산모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와이프도 임당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전날 저녁만 식단 관리를 했다. 사실 하루만 한다고 별다를 건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전날부터 양배추 삶아서 먹었다. 기존 진료를 봐주시던 여성 선생님이 분만까지는 안 하시는 관계로 오늘부터는 이 병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 진료를 봐주시는데, 사실 임산부 입장에서는 여성 의사 선생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걱정했지만 그래도 바뀐 남성 원장 선생님이 우리 구역 맘카페에서 소문이나 엄청 유명하시고 예약이 항상 꽉 차 있어 한 달 전에 예약해서 가야 한다고 하여 긴가민가 했는데 뵙자마자 걱정이 싹 사라졌다. 역시 맛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이유가 있다. 물어보지도 않는 부분까지 설명을 꼼꼼히 잘해주시고 또 이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의 인간 자석 같은 수준이었다. 오늘의 아기가 얼굴을 보여줘서
사진을 찍어봤다. 항상 볼 때마다 되도록 나를 안 닮고 부인을 더 닮아줘 라는 마음으로 새로워진 얼굴을 본다. 오, 나름 이쁜 얼굴인 것 같아 다행이다. 사람 같이 생겼다 이제. 아니 저번에는 되게 에일리언 같이 생겼거든. 이제 더 이뻐져요. 28주, 32주 사이가 제일 이뻐요. 이렇게 임당검사를 마치고 이틀 뒤쯤 합격 통보를 받아 무사히 하나의 관문을 통과했다. 작년에는 1차 기형아 검사 때 아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다음날 바로 아기의 심장이 멈춰버려 유산을 경험했지만 이번 아기는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오늘의 한 줄 평, 생명은 당연한 것이 아닌 기적이라는 것. 뱃속 아기가 약 3개월 뒤에 나올 예정이라 오늘은 만삭 촬영을 하러 왔다. 눈썹 같아지? 나 잘 몰라가지고. 나도 고데기 같은 거 했다? 아직 만삭이라기엔 28주 차라 30주 때 하고 싶었다고 아내는 말했지만 사진관에서 30주부터는 산모가 너무 힘들 거라 하여 그냥 오늘 찍기로 했다. 사진관 세트장은 원래 촬영이 안 돼서 앞마당만 찍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 10일에 우리 아 그래? 10일에 지금 23년이야. 아 맞다. 10일에 태어나야 돼. 화장까지 하는 곳은 웨딩 촬영 이후 처음인 것 같다. 나도 고데기 같은 거를 하고 얼굴에 물감 좀 묻혀 살짝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 인스타에서 와이프가 응모한 무료 이벤트 같은 거에 당첨이 되어 촬영하러 왔는데 이후 굉장한 영업을 시전당할 각오를 미리 하고 있었다. 대망의 영업타임이 시작됐지만 20분 만에 무사히 넘겼다. 아니 근데 무슨 앨범 하나 요즘 100만원 넘게 하냐? 우리 라일이는 아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거야. 알겠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응? 땅콩 소스 확인했어? 응. 많이 줬었어? 아저씨 담기 직전이어서 내가 많이 달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출산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이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아기를 너무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도 돈보다는 가족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의 한 줄 평, 산부인과 연계로 다른 데서 한 번 더 찍음.